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현장을 말하다 시리즈 프로텍션 판넬에 대해서 현장 사진을 가지고 간단히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럼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보통 우리가 22.9kV 수변전 설비를 가보면 용량이 큰 데를 아니고선 프로텍션 판넬이 그리 많이 있지 않을, 룸까지 막 별도로 있어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1호사 변전소 같은 경우도 좀 규모가 큰 데는 그 계전기실이나 그 보호 계전기실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은, 또 대부분 좀 조그만 1호사 수변전 설비 같은 경우는 없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변전소, 뭐 한전이나 뭐 발전소나 해외에 이제 규모가 좀 큰 플랜트 변전소 같은 경우는 프로텍션을 담당하는 계전기실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외 현장에 이제 계전기실을 가지고 온 건데요. 한번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이렇게 사진은 예전에 제가 현장 나갔을 적에 이제 찍어 놓은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은 계전기실이에요. 여기는 이제 GIS 22베이 보호 판넬이 뭐 존 프로텍션서부터 해가지고 라인 프로텍션, 뭐 이 보호 계전기실이 여기 아이가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억세스 플로우 밑에 위에 열반을 해가지고 케이블을 바텀 엔트리 타입으로 해서, 이게 탑 엔트리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바텀 엔트리로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닥에는 케이블 트레이가 설치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타고 필요한 이제 제어 전원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제어 전원은 우리가 125V를 써가지고 이제 넣어주고, 상호간에 통신할 수 있는 광 케이블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에 보면 IED라고 해서 우리가 디지털 보호 계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에서는 그거를 규격상 IEC 규격상으로는 IED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IED에 이제 연결을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는 거는 통신으로 스테이터스를 받아서 연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어를 위한, 트립을 위한 것들은 온업, 제어 같은 경우들은 하드와이어로 갑니다. 하드와이어로 간다는 건 그냥 우리가 그 전선 있죠, 전선. 이제 단선 같은 것들이나 연선을 써가지고 GIS의 로컬 컨트롤 판넬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케이블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어용 전선이 케이블이 여기에 연결이 된다. 보통 우리가 뭐 16P짜리나 뭐 4P짜리나 8P짜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케이블 스케줄 하면서 이제 짜요. 가닥수를 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발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열반이 돼 있고 지금 케이블 풀링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처음에 욕조 면에서 봤고 지금 여기 후면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억세스 플로우로 뚜껑을 다 열어놓고 여기 보면 케이블 트레이가 이렇게 가 있죠. 지금은 케이블 풀링하고 케이블을 이제 끌고 오는 과정인데, 우리가 막 변전소가 여러 개 있거나 어떤 뭐 룸이 여러 개 있으면은 이 프롬프트, 그러니까는 건물에서 건물로 이제 연결되는 케이블들을 다 이 판넬 면에 해당되는 케이블들을 다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케이블 공사 관련된 이제 사진을 가지고 설명할 때처럼 케이블 스케줄, 드럼 스케줄 이 얘기들을 했었죠. 메인 케이블 루트 플랜, 그런 것들을 다 짜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케이블 스케줄을 보고 이제 해당 드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풀링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 특히 프로텍션 판넬은 GIS에 있는 로컬 컨트롤 판넬에서부터 존 컨트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일, 관련된 프로텍션, 락아웃, 뭐 이런 모든 케이블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프로텍션 스캠은 제가 이제 로직 다이어그램이랑 프로텍션 스캠을 가지고서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해하는 거는 전체의 구성을 알고, 그 다음에 존 프로텍션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뭐 연결해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도 이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이제 말했듯이 이제 이런 케이블들이 바닥에서 이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요 케이블들이 지금 연결된 거거든요. 여기에 흰색으로 있는 것들은 이제 원래 이제 제조사에서 납품할 적에 있었던 전선들인 거고, 지금 여기 바닥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갖고 이렇게 지금 해 놓은 거는 우리가 여기 덕트, 이 구멍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덮어 있는 커버 덮어 있는 요거는 시스템 덕트라고 해요. 이렇게 시스템 덕트라고 해서 이 케이블들을 우리가 이제 끌고 와 가지고 해당 터미널 블럭에 해당 터미널 블럭, 여기 검정색 해당 터미널 블럭에 이제 다 연결을 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이 터미널 블럭은 또 우리 제조사에서 납품한 이제 우리가 외부 이스터널로 나가는 이제 그 단자대의 표시들이 이제 있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케이블을 다 해당되는 케이블들을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프로텍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VT, 그 다음에 CT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해당되는 이제 베이, 모선, 버스, 인커밍, 아웃고잉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싱크로 같은 경우는 차단기 전후단 거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든, 아니면 1부스, 2부스 걸 가져와서 비교를 해서 차단기를 넣든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점검을 그 싱크로 조건을 보고 VT 소스들을 상호 간 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고요. 뭐 지금 요렇게 제가 러프하게 얘기하는 것들은 나중에 제가 싱크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거는 초보 엔지니어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케이블 풀링하는 업체에 들어가서 슈퍼바이저로 가가지고 제조사 슈퍼바이저로 가서 이런 작업들을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해외에 영어 좀 한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 필리핀이나 인도 이런 사람들을 파견 나가서 현장 파견 나가서 도면을 보고 야 이렇게 이렇게 해 하면서 업무 지시도 할 수도 있어요. 숙련이 좀 된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아이들은 보통 우리가 변압기 보호용, 그 다음에 모터 보호용, 그 다음에 선로 보호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이제 구분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판넬은 GIS의 이제 TL 라인, 트랜스미션 라인과 이제 송전 선로와 그 다음에 우리 내부 이제 발전 설비와의 이제 프로텍션 관계들을 GIS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프로텍션 아이들이 다 달려져 있는 거예요.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프로텍션 판넬인데 사실은 이거 아이디 제가 지금 일단 있는 거 하나 가지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락아웃 릴레이. 우리가 보통 차단기가 이제 트립이 되고 해당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87L이 이제 작동이 됐어요. L도 뭐 우리가 3개 이상이 있으니까 A, B, C 상이 있다고 쳐요. 여기 지금 요게 셀 계정기의 411 L이 라인 프로텍션 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87L의 A상, B상, C상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A상에 있는 차단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락아웃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고장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락아웃은 해제할 수가 없어요. 실제. 왜냐하면 어떤 로직으로 아이디에 들어가서 이 락아웃이
어떤 소스를 받아 갖고 그게 고장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얘는 그 풀리지 않게 되고, 이걸 풀지 않으면은 실제 차단기를 투입할 수 없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가우 릴레이는 이거는 지금 아날로그 타입인데 요새 근래 들어서는 뭐 디지털로 좀 바뀌어서 기능이 여기 계정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잠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계정기사가 뭐 슈나이더 거도 있고 ABB 거도 있고 GMS 거도 있고 뭐 GE 거도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LS 산정 것도 있고 뭐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미쯔비시 거도 있고, 이제 신뢰도가 높으면은 보통 154나 345 같은 경우는 국내 계정, 사실 디지털 계정기 안 씁니다. 죄송하지만 다 해외 거를 씁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쯔비시 계정기를 쓰고, 뭐 발전사 같은 경우는 ABB나 GMS 계정기들을 쓰고, 한정 같은 경우도 뭐 일부 뭐 셀 계정기도 쓰는 데도 있지만은 뭐 ABB 거 뭐 이런 것들을 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셀 계정기가 한전에 좀 많이 깔려 있긴 하죠. 좀 정책을 좀 잘해가지고. 저도 이거 그 해외계 셀 계정기 쓰는데, 셀 계정기는 좀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계정기 중에 하나인데, 뭐 사람마다 이제 엔지니어마다 이제 자기 선호하는 계정기들이 사실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셀 계정기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되게 좋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텍션 판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봤고, 프로텍션 판넬은 GIS가 여러 베이가 구성이 돼요. 이게 뭐 인커밍, 그 다음에 아웃고잉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뭐 버스가 우리가 보통 이중 버스 방식을, 더블 버스 방식을 쓴다. 그러면 그 이중 모선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이중 모선 방식을 GIS에서 차단기를 섹션 차단기나 커플링 차단기를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개의 조건으로 우리가 무정전으로 운전할 수 있게끔 이게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버스에 커플러십이랑 타이십이가 같이 있게 되면은 그 회로를 그 운영할 수 있는 회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갖고 존 프로텍션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판넬 면수가 늘어나는 프로텍션 판넬의 면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차단기의 베이수가 많고,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한 거는 22베이짜리인데 베이수가 많고, 인커밍과 아웃고잉 올라오는 게 많고, 그다음 더블 버스에 커플러랑 타이 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존 프로텍션 기능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 프로텍션 판넬 면수가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 버스를 쓰는 게 아니라 싱글 버스를 많이 써요. 단모선 방식을 많이 쓰고 있고, 154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 제가 이거 한 거는 이중모선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뭐 그 345 345 GIS 같은 경우 1.5 차단 방식을 이제 씁니다. 실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좀 기능사 과정이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기능사 과정에 또 그 외의 사람들도 보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개념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본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런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시면 더 재밌어져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뭐 86이 있고 뭐 94가 있고, 여기 뭐 사진에 보면은 뭐 87L이 있고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퀀스 넘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27은 뭐고, 뭐 87은 뭐고, 86은 뭐고, 뭐 이런 51은 뭐고, 그 다음에 52번은 뭐고, 이런 번호들이 있는데, 이 번호들을 제가 영상에서 제어기구 번호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만 제가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봐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UVR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 이렇게 갖고 우리가 부적전압 계정기 이렇게 UVR이라고 쓰는 데도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그 제어기구 번호를 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좀 제어기구 번호를 좀 외워 놓으시면은 실무에 가서 이제 적응하실 적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